두 번째 이야기, 봉화 찍고 평산 이낙연 큰 싸움 벌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민주당 이 상황도 짚어보기 전에 한동훈과 이재명과 한동훈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조사에 대한 평가 결과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한동훈 비대위 국민의힘 지지율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41%가 국민의힘 지지율을 상승시킬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33%가 별 영향 없을 것이다. 17%는 떨어뜨릴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론입니다. 이재명 대표직 물러나라. 57%가 찬성을 했습니다. 36%는 반대를 했습니다. 7%는 모르겠는데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 결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41%가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57%가 물러나야 한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대목입니다. 김효은 대변인님, 네. 두 간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좀 대비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41%가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가장 많은 응답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57%가 한국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당대표 물러나라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은 새롭게 이제 약간 샛별처럼 좀 떠올랐지 않습니까? 반짝반짝 샛별. 그리고 이제 뭐 대중성이나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컨벤션 효과를 좀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는 대중성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과거부터 계속 뭐 안이든 밖에서든 뭐 이제 대표 거취와 관련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었고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국민들한테 좀 각인된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좀 물러나는 게 좋은 것인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익숙해진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새롭게 좀 이게 나오고 계속 언론이 약간 두 사람을 많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외양을 볼 때도 뭐 나이 차이라 뭐랄지 이미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더 빛나 보인다 그럴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글쎄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할지 여부는 저는 좀 불투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에서는 국민들한테 조금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지금 현재 조금 그 이미지랄까 예. 느낌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미지랄까 느낌이 좀 많이 반영된 것 같다. 서지현 부대변인, 이재명 대표 57%가 물러나야 한다고 답변했어요. 얼마 전 눈이 많이 오는 연말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났지만 먼 산만 30분간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걸 본 누리꾼들, 먼 산이 무슨 죄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요구한 게 저거 아니에요. 물러나라. 이재명 대표는 거부했잖아요. 안 물러나겠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봐라. 57%가 이재명 대표 물러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느냐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사실 뭐 모든 권력과 싸우는 겁니다. 과거 권력인 이낙연 대표와 싸우고 현재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미래 권력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싸우다 보니까 어떤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본인의 답답함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퇴라는 답을 정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낙연 전 대표와 어떤 이런 회동 자체가 답이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래도 이제 어른이시기도 하고 전 대표에 대한 예우 차원도 있는 것이고 속마음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셔야 됩니다. 변화도 보여주셔야 되고 혁신도 보여주셔야 돼서 변혁적 리더십을 앞으로 보여주셔야지 뭐 찬성 뭐 반대 여론보다는 이제 당원들도 총선에 대한 이제 그 어떤 단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변화도 이제 국민들에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답을 내주실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퇴를 거부하면서 57%가 사퇴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퇴를 거부하면서 변화와 혁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혹시? 방법은 많이 있는데 방법은 많이 있어요. 예, 그렇죠. 무궁무진하죠, 사실. 그러면 저 답이 좀 달라지리라 보십니까? 달라질 수도 있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판단해서 국민의 관점이 아닌 본인의 관점에서 했었으면 안 민주당 되는 내부에서 이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한다라는 응답이 57%나 높게 나올 줄 예상하셨습니까? 서부대는? 그거는 예상치 못하고 사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민주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대표도 물론 뭐 여러 가지 건강 문제라든지 뭐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도 사퇴는 할 수 예. 있지만 지금 뭐 이낙연 전 대표 한 분께서 사퇴하라고 해서 사퇴한다면 이거는 국민의힘의 길이거든요. 이런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 저건 국민의힘의 길이다. 그렇죠. 그러면 예상치 못하게 사퇴해야 된다. 버텼는데
57%가 물러나야 한다라는 높은 응답이 나왔을 때 이 결과를 받아봤을 때 개인적으로 기분은 좀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고민하시겠죠. 예, 그리고 뭐 당원도 고민할 지점이고 국회의원들도 고민하겠죠. 고민이 된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화와 혁신을 이제 강요받고 또 답을 내주실 시간인 것이죠. 물론 진중 교수님 이 두 장의 여론조사 결과가 각각 다른 여론조사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미칠 영향을 물었을 때 43%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은 아까 김효원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이제 막 비대위원장이 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른바 컨벤션 효과와 기대감이 좀 반영된 여론조사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7%란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누구랑 싸우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과거와 싸우고 있거든요. 자신이 했던 말과 싸우고 있는 거고. 과거와 싸우는 거다. 그렇죠. 자신이 했던 과거예요. 그냥 이게 그렇게 무슨 말입니까? 살아오셨으니까 지금 이런 자리 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는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아무리 선동을 하고 아무리 선전을 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뒤바꿀 수는 없거든요. 타임머신을 타고 가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자기랑 싸우고 있는 거고 이미 57%다라고 하면 민주당의 핵심 지지자들 빼고 국민들은 다 판단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저 리더십 없다라는 거고 본인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저분은 생존이에요.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딱 살아기 위해서 의원직을 유지해서 방탄, 쉽게 말하면 그 부채포 특권을 유지해야 되는 거고 대표직이 돼가지고 당 전체가 자신을 갖다 방탄조끼로 보호해주고 그래서 재판을 끌어가지고 대선 후보가 돼서 나중에 대선에 이겨서 처리하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지난 2023년에 그 사자성어 있지 않습니까? 견리망의라 그러잖아요. 이익을 보게 되면 의를 잃어버린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는 거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알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저주가 된 건 뭐냐면 0.7%의 차이. 그걸 갖다 반성을 했어야 되는데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 이러면서 그나마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카드는 이분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뭐가 되냐면 결국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비빌 수 있는 건 뭐냐면 윤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만 딱 보면 국민들이 한숨을 푹푹 쉬니까 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걸 갖다 국힘에서 갈아쳐버린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딱 앉혔다라는 것은 사실은 국힘에서 뭐냐면 꼬은 겁니다. 대출을 받은 거예요. 미래권을 갖다가 보험을 갖다가 미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싸움이 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특성을 있냐면 국민들이 한때 윤석열한테 기대했지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좀 절반만 했어도 아마 대선에서 압승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좀 프레지덴셜하지 못하잖아요. 여러 말실수도 많고. 근데 그런 걸 딱 본 분이 나타난 거거든요. 라고 한동훈. 하니까 그 미래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좀 이게 벌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컨벤션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 실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느냐 마느냐 거기에 지금 딱 달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컨벤션 효과가 오래 못 가요. 줄어들고 딱 보면 국민들이 볼 때 아니 뭐 미래 권력을 해서 봤는데 결국은 뭐 윤석열 시즌 2네 이렇게 되면은 다시 옛날 프레임으로 돌아가는 거고 확실히 달라졌네 뭔가가 여러 가지 면에서 뭔가 다르네라고 한다면 기대감이 생기는 거고 국민들이 일단 딱 볼 때 한 분은 재판받고 있습니다. 원래 이 두 분은 어디서 만났어야 되느냐면은 그러니까 검찰 조사실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만나는 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그거였는데 지금 당 대표 이렇게 만난 거란 말이에요. 불행한 사건인데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그렇잖아요. 누구를 믿겠습니까? 검찰 조사실에서 두 사람이 만났어야 피의자를 되는데 믿겠어요? 아무리 검찰이 밉다 하더라도 검사를 믿겠어요? 아니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피의자를 믿겠어요? 이게 이제 이런 거고 그게 국회에서 만났다? 여론조사로 이제 나타나는 거라고 봐요. 국회에서 만났다 두 분이. 서지현 비대위원. 이재명 대표 뭐 강한 비판도 있었는데. 그렇죠. 진중권 교수님의 그 생존에 대한 키워드도 저도 동의하는데 그 생존을 하는 방식은 다 달라서 이재명 당대표가 예를 들어 본인 혼자 국회의원이 되고 우리 민주당이 과반이 안 됐을 때는 그러면 생존이 될까요? 저는 그거는 민주당원이 먼저 버릴 겁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라도 총선 승리. 그래서 그게 뭐 말은 멋있게 다 할 수 있습니다. 행동, 그러니까 인사잖아요, 인사. 그래서 공천관리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12년 만에 교수입니다. 교수. 이명박 교수님이 한 것은 그렇게 내 개인의 사심, 뭐 사당화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과반의 승리가 곧 국민의 승리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에 대한 관점은 맞지만 이분이 뭐 본인이 뭐 내 국회의원 한번 배지 달아서 그 국회의원 배지 달면 뭐 사법 뭐 리스크라 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런 그 부분은 현재 진행이고 미래 진행형이기 때문에 생존의 키워드는 맞지만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은 저는 진중권 교수님과 반대 방향으로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반론을 해도 될까요? 네네. 공천관리위원장이자 교수하던 분이거든요. 그분들이 뭔 힘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팅은 다 미리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공천관리위원장 안 친다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그림들은 다 밑에서 그려진 거고 지금 뭐 공천은 다 친명 공천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자격 심사를 해가지고 친명계가 나오는 데서 비명계 다 일단 공천 자격 자체를 안 줘버리는 거고 두 번째는 경선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지금 당 자체가 지금 이상해졌거든요. 강성들 개딸들라고 해서 이들이 엣지를 주게 되면 그냥 돼버려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가장 민주적으로 맡기잖아요. 가장 민주적인 절차가 민주적이잖아요. 결과가 독재적인 걸로 나와요. 그게 이제 민주당이 안에 수렁에 빠졌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천이 공정할 거다. 솔직히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또 한 말씀 드리면 그런 선입견이 굉장히 좀 무서워할 부분인데 말씀드린 2개월 뒤의 결과로 정말로 불공정하고 막 친명, 막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 평가는 2개월 뒤에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은 이명박 교수님이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더 할 수도 있지만 그걸 이렇게 확정져서 한다. 그건 좀 저는 잘못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할 것이다 41%,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57%의 여론조사, 각각 개인의 의견과 토론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이 두 당 말고도 이번 선거엔 변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신당들입니다. 신당 포함 정당 지지율 한번 보실까요? 신당을 포함했을 때 정당 지지율이라고 봐도 되겠군요. 민주당 33, 국민의힘 27, 이준석 신당 12, 이낙연 신당 8, 정의당 2, 기타 정당 3, 무당층 15. 그러니까 이 신당들 다 합쳐도, 그러니까 뭐 신당 중 어느 당도 무당층보다 높은 신당은 없다는 거예요. 아직 신당을 구체적으로 창당하지 않은 탓도 있을 것이고 양당제가 중심이 됐던 정치제도의 한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마음을 못 정한 중도 무당층의 비율이 저만큼 두텁다라는 반증이기도 할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김광선 변호사님, 그래도 신당들이 꽤 나와요. 이준석 신당 12, 이낙연 신당 8. 저도 저 여론조사 보는데 의외로 뭐 신당의 지지도가 좀 있다고 보는데 네. 근데 지금의 어떤 저 여론조사는 큰 의미는 없다는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신당이 이준석 신당이 됐든 이낙연 신당이 됐든 사실 이제 기존 정치권에 대한 반발인데 이것이 어떤 명분이나 정체성,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 거기에 근거한 당 아닙니까? 예. 그런 어떤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낙연 신당도 마찬가지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단 말이에요. 어떤 반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으로서 어떤 정체성이나 명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럼 이제 신당이 얼마나 지지를 얻을 것인가? 그것은 신당이 잘하냐 못하냐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양당에 달렸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적으로 이제까지 아까 57% 관련된 이선 퇴진 여론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된다고 한다면 뭐 이낙연 신당이 좀 약간 뭐 탄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어떤 행보 자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만약에 뭐 이제까지 기대한 것과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면 또 이준석 신당이 또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아까 저한테 언급할 기회가 안 와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선 후퇴 57%는요. 예.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요. 왜 의미가 있냐면 이 이선 후퇴에 대해서 한 40% 초반, 30% 후반이면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지지 세력과 반대하는 지지세력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57%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적어도 중도층에서 적어도 15% 이상, 20% 가까이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57에서 뭐 30, 33 빼면 그 정도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직 보트라고 할 수 있는 중도층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미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저걸 어떻게 해석을 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라는 한국일보의 여론조사 결과가 57%나 나왔습니다.